안녕들 하신가? 네,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한야입니다. 반가워요. 다들 잘 지냈나? 그다지? 딱히 그렇게 막 오래 지나진 않았겠지만 다들 잘 있었나? 오늘 날씨가 꽤 더웠어요. 근데 디코에 올렸던 것처럼 저는 오늘 족뱅이를 쳤습니다. 족뱅이 치고 왔음. 네, 뭐 끄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족뱅이를 치고 왔고요. 날씨가 겁나 더워가지고요. 커피집에 이제 엄마가 그 커피 원액 같은 거를 이제 뭐 사가지고 막 아메리카노 그런 거 타먹어. 아메리카노 그런 거 타먹는데 이제 그거를 사오라고 해가지고 헥헥대면서,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사야 될 게 좀 더 있었거든. 근데 그거 사니까 겁나 무거워가지고 헥헥대면서 가니까 그 시기 커피집 사장님이 내 얼굴 보더니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도 하나 해줄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커피를 못 마십니다. 그러고 이제 엄마가 사오라는 거 이제 사가지고 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세수한다고 화장실 들어가니까 이제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니까 사장님이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 얼굴이 새빨개 사람이. 그러니까 땀에 쩔어가지고 얼굴에 이제 얼굴 땀에 쩔어가지고 머리카락 겁나 붙어있고 얼굴은 진짜 새빨개가지고 누가 봐도 와, 얘 더위 먹은 거 아닌가 하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얼굴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갖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래서 나한테 맛이라고 얘기를 한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잠깐 하고, 가져왔던 그 무거운 거 집에다가 내려놔서 정리 싹 해놓고 나가가지고, 왜냐면 그 다른 것도 살 게 있었는데 무거워가지고 다 못 샀거든. 그래서 이제 나가가지고 쭉 또 돌았는데 죄다 허탕 쳤어요. 죄다 허탕 쳐가지고 오늘의 허탕이 무언가의 대운을 불러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건 아닌데, 아무튼 오늘의 허탕이 뭔가의 좋은 머시갱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로또를 사왔습니다. 네, 로또를 아빠 사봤고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죠, 로또라는 게 원래. 그렇고 분명히 가을인데 날씨가 더워요. 가을 날씨가 아니긴 하죠. 그니까 가을인데 날씨가 더워. 이게 말이 되냐? 아니 뭐 아직 가을 초반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싶지 않아. 가을 초반이니까 그러게요. 가을 초반이니까 좀 그럴 수도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더워. 아무튼 네. 그래서 여러분도 밖에 나갔을 때 마실 물 꼭꼭 챙겨 다니시고 잘 다니고 네, 더위 조심하시고 양산 꼭 쓰시고 햇빛 조심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추울 때 얼마나 추울란지? 그게 근데 더운 것보단 차라리 추운 게 나아. 더운 것보단 차라리 추운 게 나아. 진짜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있잖아요. 더우면은 빨개 벗으면은 별로 안 시원하잖아. 덥다고 해서 뭔가 막 빨개 벗고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 시원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추울 때는 그래도 껴있고 그러면은 나름대로 따뜻은 하니까. 그래서 추위는 어느 정도 방지가 되는데 더위는 방지가 안 되니까. 더위는 방지가 안 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운 것보단 추운 걸 선호합니다. 무엇보다 더우면은 쓰러져. 더우면은 이제 사람이 더위를 먹어서 쓰러지기 때문에요.
저는 추운 게 더 좋습니다. 차라리. 근데 내가 워낙 따뜻한 동네에 살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부산 살잖아, 부산. 야, 부산은요, 님들도 아시잖아요. 익히 들어서 아시잖아요. 다른 지역 전국에 다 눈 올 때, 호랑이님 엉따 키셔가지고, 부산만 맨날 초록초록하고, 전부 다 하얗고, 다 하얗고, 막 눈 내리고, 막 그랬는데, 호랑이님 엉따 키셔가지고, 부산만 맨날 초록초록하고. 추운 게 차라리 낫다고는 하지만, 최악 중에 차악 고르는 느낌이죠, 맞아. 맞긴 해. 맞긴 하고요. 그거 알아요? 님들은 눈이 오면은 휴교 안 하지? 님들은 눈 온다고 휴교 안 하지? 우리는 눈 오면 올스탑이야. 그러니까 눈이 내린다고 무조건 올스탑은 아니고요. 눈이 내렸는데 이게 쌓인다? 단 1cm라도 쌓인다? 그러면은 저희는 올스탑이에요. 눈이 1cm라도 쌓이면 부산은 올스탑입니다. 학교는 휴교령 나오고요. 직장인들 파이팅. 직장은 직장 바이 직장이라 가지고 직장인들 파이팅이고요. 아무튼 학교들은 다 휴교해. 대학교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내가 대학 다닐 때 눈이 내려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대학 다닐 때는 눈이 내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대학은 이제 잘 모르겠는데 대학 아래로는 다 휴교해요. 근데 가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가끔 안 하는 경우 있긴 하더라. 고3들 때문에. 네, 고3들 때문에 안 하는 경우 있었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무조건 휴교였고요. 나 초등학교 때 부산에 눈 겁나 많이 내릴 때 있었거든? 초등학교 때 이제 부산에 눈 겁나 많이 내릴 때 있었는데, 그때가 또 초등학교, 휴교가 나가지고요. 눈보라가 쳤거든요, 그때? 내가 살면서 눈보라 치는 거 본 게 그때 말고 없어. 내가 살면서 이 동네에 눈보라 치는 거 그때 말고 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그때 이제 눈보라 치고 눈이 좀 쌓이고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야. 야, 나가서 놀자 하면서. 학교는 휴교가 났고 웬만하면 집에 있으세요 였는데 애들이 그걸 듣냐고. 밖에 눈이 내려가지고 눈이 쌓였는데 놀러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주섬주섬 준비하니까 엄마가 이제 와가지고 스키복 챙겨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제가 7살 땐가 8살 땐가 엄마 친구분이 스키장 대여샵을 했었어요. 스키장 용품 대여샵 있잖아. 스키장 밑에서 용품 대여샵을 했었어가지고 그때 맞췄던 옷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옷을 입고 이제 눈보라에 나간 거예요. 스키 장갑 끼고 나가가지고 친구랑 열심히 쪼물쪼물 눈사람을 만들었거든. 님들은 이제 눈사람이라고 하면 뭐 생각하는지 님들은 이제 눈사람이라고 하면은 새하얀 눈사람 생각하잖아요. 새하얀 눈사람 생각하는데 우리는 눈사람 하면은 진흙덩어리야. 우리는 눈사람 하면은 진흙덩어리야. 그래가지고 얘 있잖아요. 눈반 진흙반. 근데 우리는 진흙이 한 90이고 눈이 10%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눈 결정이 흙을 약간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얼음덩어리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눈 뭉쳐가지고 굴린다고 굴려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흙덩이 2개가 빵빵 돼 있는 흙더미 2개가 이제 빵빵 돼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슈가 파우더를 이제 고르게 뿌린 게 아니라 슈가 파우더를 그냥 들고 묻힌 거야. 진흙덩어리 2개를 이제 눈사람 모양으로 굴려놓고 거기다가 슈가 파우더 같은 이제 슈가 파우더를 그냥 뭉쳐가지고 푹푹푹 하면서 이제 진흙덩어리에다 찍어준 것 마냥 눈이 그렇게 막 묻어있거든? 그런 식으로 이제 눈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개 뿌듯해가지고 야 눈사람 만들었다 하면서 우리는 이제 눈싸움 같은 거를 잘 못하는 게 뭐냐면 눈싸움을 하는 순간 진흙 싸움이 돼. 수렁이야 수렁.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눈싸움 하려 그러면 엄마들이 기겁해요. 왜냐면 세탁할 게 엄청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눈싸움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눈이 하얗잖아요, 님들은. 님들은 눈이 하얘니까 이제 그냥 던져가지고 그거 해봤자 막 진흙이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물이 묻고 젖고 딱 그게 끝이잖아. 근데 우리는 눈싸움 하려 그러면은 그 눈덩이에 흙이랑 눈이랑 막 섞여가지고 진흙 덩어리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애들이 눈싸움하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렇네. 이제 막 눈 내리고 그러면은 뭐지? 썰매 같은 거 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썰매 같은 거를 탈 만큼의 무언가가 되지 않아. 무언가가 되지 않는데 대신에 얼어. 대신에 얼어. 그러니까 내리막길 같은데 이제 얼음 껴가지고 거기에 미끌미끌해지는 거예요. 미끌미끌해지면은 거기에다가 가방 깔고 이제 내려가면서 썰매를 타는 거야. 우리는 눈이 없어. 그냥 얼음에다 타는 거야. 얼음에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어요. 같은 겨울을 얘기하더라도 생각하는 건 다를 수밖에 없네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랑 부산이랑 나머지 아니다. 제주도, 부산, 대구, 나머지 가 맞는 것 같아. 제주도, 부산, 대구, 나머지. 왜냐면은 나머지는 그래도 눈이 오기는 하잖아. 나머지는 그래도 눈이 쌓이긴 하잖아. 대구는 그냥 데프리카는 데프리카고 데프리카고 제주도는 제주도라서 그렇고 부산은 맨날 엉 따라서 부산은 엉 따라가지고 야 나누면 그렇게 나뉠 것 같아요. 제주도, 부산, 대구, 나머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최근으로 보면은 부산만 엉따가 아니라 남부 지방은 거의 다 엉따 느낌이라 가지고 아마 최근 세대 애들은 이거 공감 못할 거야. 그러니까 라떼이즈 홀스 했을 때 라떼이즈 홀스 했을 때 나누면 이제 그렇게 나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떼이즈 홀스 하면은 이제 제주도도 보면 반반이거든. 서귀포 쪽은 이제 눈 안 오는데 제주시 쪽은 눈 오고 막 그래. 거기도 한라산 타고 이제 한라산 타고 눈 구름이 눈 다 뿌리고 나서 한라산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그 동네도 그렇다 그러더라고. 나 그거 듣고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부산에 눈 오면은 세상이 멸망한다라고 가끔씩 농담 따먹기로 얘기를 해. 부산에 눈이 온다? 그러면은 이제 지구가 진짜 개 난리 났다는 소리다 하면서 우리끼리 막 농담 따먹기로 그런 얘기 하거든. 근데 요즘에 그런 경우가 좀 많기는 해서 지구 굉장한데 하면서 아마 정상은 아니겠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은 지구온난화 반대론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미국 말고도 전국적으로도 봤을 때 지구온난화 반대론자들이 있대.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라는 이 현상을 설명하는 그거 자체가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들이 그 개발도상국들이나 이런 약한 곳이 자기들 못 뛰어넘게 이제 발전 못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음모론 퍼뜨린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과학적인 자료로서 지구의 그 바다 온도가 올라간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빙하가 녹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평균 온도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것도 사실이며, 지금 지구 전체적으로 기후가 난리 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약간 반대론자들도 반대론자 나름대로 나뉘는 게 뭐냐면, 이것은 강대국들의 음모론이다 라고 하는 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냥 찾아올 때가 된 자연현상인데 그거를 이제 강대국들이 이용을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가져가려고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파가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나뉘거든. 그래가지고 자연적으로 지구온난화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쪽은 뭐냐면
왜 있잖아.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막 빙하기, 해빙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빙하기, 해빙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네, 그런 얘기를 보고 지구의 그 사이클 주기상 지구 사이클 주기상 슬슬 이제 한번 빙하기나 뭐 그게 올 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지. 뭔가 이산화탄소라든지 그런 게 영향을 아예 주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걔네 주장이 뭐더라? 아예 안,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같은, 그러니까 인간의 그 산업 활동 같은 게 지구 온난화 현상에 영향을 준 게 맞고, 뭐 빙하기 이런 걸 좀 더 빠르게, 그러니까 주기가 좀 더 빠르게 오도록 영향을 준 거는 맞기는 하겠으나 어차피 오게 돼 있는 재앙인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괜히 또 지구 온난화니 뭐니 하면서 겁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말하는 파가 있어요. 나름 재밌어요. 걔네 하는 얘기 들어보면. 근데 나 얼마나 주장이라고요? 사실 그렇기는 해. 사실 그렇기는 해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연합국이다 보니까 각 주마다 이제 또 각 주의 막 약간 권리나 이런 걸 좀 보장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하고 그런데 이제 미국의 그 많아 생각보다. 그러니까 미국 하면은 되게 선진국이라서 시민의식 높고 뭐 평균 이걸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평균 지능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면 말이 좀 이상한데 그 가방끈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보통. 가방끈의 길이 같은 게 이제 그 동네는 또 생각보다 짧아 걔네. 가방끈이 생각보다 짧다. 이게 뭔 얘기냐? 걔네 생각보다 멍청한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은 똑똑하고 평균적인 사람도 많은데 인구가 많잖아.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고 이제 워낙에 여기저기 환경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멍청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동네. 그래서 초중 교육이나 기초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기초적인 상식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은 사람도 많고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만큼 뭔가를 혐오하는 집단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 동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배울 때 그러잖아. 샐러드볼 사회의 가장 샐러드볼 사회의 가장 가장 좋은 예시로 꼽히는 게 이제 유럽이랑 유러피언들은 아니다. 미국 사회가 굉장히 샐러드볼 사회의 가장 좋은 예시다.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걔네는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멍청한 애들이 많아. 그리고 혐오 세력도 많아. 특히나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이슈가 많이 되었었죠. 모든 인종이 평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배고픈 사회네요. 샐러드볼이라니. 재당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냐? 그러니까 그 동네가 최근 들어서 그게 좀 심화된 건 맞아. 코로나랑 이런 거 겪고 들어오면서 약간 멍청한 애들이 좀 늘어난 느낌이긴 해, 사실. 그리고 혐오 세력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이 하는 짓이 정당하다라고 믿고 이제 막 날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한데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이슈가 많이 됐었죠. 디즈니의 흑어공주 얘기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고 최근에 마블 아이언하트였나? 마블의 그 영화 주인공들 얘기가 많았고 그래서 동네는 뭐 흑인 관련돼서 뭔가를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페미니즘 관련돼서 뭔가가 되는 것도 있고 뭐 사실상 근데 페미니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페미니즘 문제를 겪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페미니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잘 모르겠어. 그 동네는 워낙 통제가 심해가지고 뭐 얘기를 해준 적이 없는데 뭔가 좀 들려오는 얘기가 없어서 중국 쪽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일본, 미국 쪽은 확실히 페미니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 있다. 과도기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과도기라기보다는 내 생각은 그래. 과도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과도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혼돈의 시기? 그러니까 과도기라기보다는 과도기 직전에 오는 혼돈의 시기. 뭔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약간 우리가 맞아, 내가 맞아, 네가 맞아. 약간 그런 식으로 너도 나도 내가 맞다고 서로 우기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 제가 이제 일본 유학 갔을 때요. 약간 이거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다, 야.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일본 갔을 때 이제 동아리를 들어갔었거든요. 네,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동아리가 뭐 하는 동아리였냐면 약간 페미니즘 같은 거를 주요 이슈로 다루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약간 토론회 같은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나처럼 이제 교환학생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아예 그쪽 학교에 유학을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인종이랑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편견이나 아니면 이런 거 없이 비난 편견 이런 거 없이 그냥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네 생각은 이렇구나 내 생각은 이런데 어때? 라고 하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본인의 사고를 좀 더 끌어올려 가자 약간 그런 취지였거든? 그런 취지였는데 일본 교환학생 있냐고요? 네! 일본에 교환학생 다녀왔고요. 잘 못합니다. 일본어 잘 못해요. 아무튼 그렇게 가서요. 교환학생을 다녀왔었고 그때 이제 동아리 활동을 그렇게 했었고 그 동아리에서도 페미니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비단 페미니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Another sexual? 잠시만 나 한국어 변환이 안 된다 지금. 잠깐만. 이게 맞아. 말이 좀 이상한데? 젠더 이슈라고 하면 알아들으시나요 혹시? 한국어 변환이 안 된다. 미안하다. 젠더 이슈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나 그다음에 좀 특이 성애자, 소수 성애자 있잖아요. 소수 성애자 분들 관련해서 이제 그런 거 얘기를 좀 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평등, 평등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평등이랑 차별 차이가 과연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었고, 그다음에 뭐 패션 관련해서도 뭔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토론회장 같은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그쪽 동아리 이름은 완전히 막 페미니즘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성차별적인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이제 그럴 것 같이 좀 진율장벽을 세워놨는데 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거기는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한 가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좀 더 자신의 생각을 가꾸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네, 야시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런 느낌이었어서.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왜냐면 거기 멤버가 굉장히 다양했거든? 인도 분도 계셨고, 인도에서 오신 분도 계셨고, 미국에서 오신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오신 분도 계셨고, 중국에서 오신 분도 계셨고, 한국인 많았고, 일본인 당연히 많겠죠? 프랑스 얘기 아까 했구나. 독일에서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다양해. 거기 계신 분들이 되게 다양한데 이제 그 다양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페미니즘 얘기도 좀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독서회 같은 것도 좀 하고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느껴지는 게 페미니즘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동양권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살짝 그렇게 좀 과격하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격하게 하는 파도 있고 좀 온건하게 하는 파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상 님들이 그거는 아셔야 돼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여성 우월주의를 뜻하는 게 원래 아니거든.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제 여성 우월주의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닌데 여러모로 우리 뭐 코로나 때 지나면서 뭐 여러모로 사건이 많았죠, 우리. 사건이 많았는데 이제 그러면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여성 우월주의의 뜻으로 미디어에서 이제 이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페미니즘이라는 그 말 뜻이 변형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만 그래요. 다른 나라는 안 그렇더라고. 근데 이제 원래 페미니즘이라는 단어의 뜻은 여성 인권을 신장시키는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여성 인권을 약간 뭐라 해야지? 사회적으로 떨어진 여성 인권을 올려내자? 대충 그런 취지거든, 보통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흑인 인권 신장 운동 있잖아. 흑인 인권 운동.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보통은. 원래는. 원래 페미니즘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미디어랑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 왜곡되고 변질되면서 갑자기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여성 우월주의자들의 극단적인 시위 활동 같은 걸로 이제 변질이 돼버린 거야. 위험한 소재를 얘기를 하시는군요. 딱히 근데 위험한가? 우리 방은 근데 내 생각이 무조건 맞아, 니는 틀려 그러면은 무조건 강퇴라. 나락이라고요? 나락갈 소재인가? 님들아 근데 그거는 아셔야 돼요. 우리 방은 그러니까 서로 생각을 나누는 곳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곳이지 내 생각이 맞고 네 생각이 틀려.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내 생각에 따라야 돼 라고 가는 순간 그 사람은 강퇴야. 무조건 강퇴야. 경고 없고요. 뭐 얘기 없고요. 그냥 무조건 강퇴예요, 그 사람. 여기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자. 잘 배워가자. 그런 거기 때문에 극단주의로 가는 순간 여러분은 강퇴입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그래서요. 약간 남성하고 동등하게 해줘라 라는 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남성이랑 동등하게 해줘라가 맞아 사실. 맞기는 한데 그게 애매한 게 뭐냐면 지금의 페미니즘의 극단을 달리고 계신 분들이 페미니즘 극단을 달리고 계신 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거를 이제 좀 잘 뜯어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야. 나는 편의점 알바고요. 쟤는 의사예요. 근데 편의점 알바하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우리도 월급 의사만큼 주세요. 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건 제 생각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사실. 손가락이 떨려요. 손가락이 왜 떨릴까? 에어컨 바람이 너무 많이 쐈나? 에어컨 바람이 너무 많이 쐬셨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손가락이 떨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약간 그런 거예요. 사실상 이제 뭐라 그래야지? 숫자 노름? 숫자 장난? 숫자 장난이라고 보는 게 맞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성 의사, 여성 의사를 두고 똑같은 연차에 같은 경력의 손님 수 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둘 사이에 임금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성차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연차 같고 실력 같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조건이 같아. 직업군도 같고
직업군 같고 경력 같고 그다음에 실력 같고 찾아오는 손님 수 같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모든 게 다 똑같은데 올리 성별만 다른데 이제 그거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봤는데 이제 임금이 다르다. 그러면은 그거는 성차별이 맞아요. 근데 지금 극단을 달리시고 계신 분들께서는 알고 아마 모르는 척을 하시는 건지 진짜 잘 모르시는 건지는 알 수 없으나 그분들께서 주장하는 바를 면밀히 살펴보면은 살짝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5년차 남성 의사랑 5년차의 남성 의사랑 3년차의 여성 의사의 임금을 똑같게 해달라. 또는 5년차의 남성 의사랑 5년차의 여성 간호사의 임금을 똑같게 해달라. 대충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두면 안 되는 거를 같은 선상에 두고 이것은 성차별이다라고 주장하는 느낌이에요. 어디까지나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거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이니까 그냥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하시고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식으로 말을 넘기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 좋지는 않은 건데 내 생각을 강요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남이 내 생각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화를 내거나 고집을 피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끝이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나 지하철에서 이제 프랑스 아저씨를 한번 만났었거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아르바이트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지하철에서 갑자기 옆자리에 있던 프랑스 아저씨가 나한테 말을 건 거야. 정확히는 이제 내 옆자리에 있던 다른 여성분한테 말을 걸었는데 내가 보다 못해서 끼어든 거긴 해. 여성분이 되게 곤란해 하시길래 학생이신 것 같더라고요. 대학교 있는 역에서 내리셔가지고 가시는 거 보니까 가방 들고 가시는 거 보니까 대학생이셨던 것 같은데 되게 난감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옆에서 들으면서 휴대폰 하려다가 이제 휴대폰에 집중이 안 돼가지고 옆에서 들리는 거 그냥 계속 듣고 있었거든. 계속 들으면서 이제 이거 여성분이 많이 곤란해 하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랬었는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이제 물어본 거야. 왜냐면 내가 이걸 들으면서 웃겨가지고 옆에서 이제 씩 웃고 있으니까 물어보신 거예요. 저 여자는 왜 웃고 있냐 하면서 그 여성분한테. 그래가지고 여성분이 되게 막 곤란해 하시면서 눈치 보시길래 내가 보다 못해갖고 그랬거든. 내가 왜 웃겠냐, 네가 하는 소리 뭔지 알아먹으니까 웃지 하면서. 그 아저씨가 원래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딸기파이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딸기파이를 만드는데 딸기파이 만드는 법은 굉장히 쉽다. 신선한 딸기를 쓰는데 이제 독일산 딸기가 가장 좋고 딸기파이를 딸기를 딸기를 넣고 설탕을 뿌리고 그거를 졸여라. 그래서 이제 잼을 만든다. 그다음에 반죽을 만들어라. 반죽 만드는 거 굉장히 쉽다. 반죽을 만들고 나서 그 반죽을 틀에다 넣고 그 위에다가 잼을 넣고 일단 초벌을 한번 한댔다. 초벌을 한번 한 다음에 위에다가 잼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뚜껑을 덮고 다시 한번 구워내면 끝이다. 정말 간단하지 않느냐. 너도 한번 해봐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강요를 하셔. 강요를 하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으니 너는 이것을 만들어 보아야 한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 여성분한테 계속 밀어붙이고 계신 거예요. 그 여성분 안 하신다 그러셨는데 그 여성분 분명히 딸기파이 안 만든다 그러셨는데 밀어붙이고 계신 거예요. 봐라, 내가 다시 설명을 해줄게. 자, 스트로베리 파이 만드는 방법이 정말 이렇게나 간단하다. 그러니까 너도 한번 해봐라. 한다라고 말을 할 때까지 그걸 계속 얘기를 할 기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다 못해갖고 심지어 이제 그 여성분께서는 영어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둘 분이서 하시는데 뭔가 안 통해. 뭔가 이상하게 안 통해. 그래가지고
듣고 있다가 갑자기 나를 딱 그러시길래 내가 그냥 끼어들었어. 아저씨가 나를 끌어들이시길래 끌어들으시길래 이제 끼어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아저씨가 갖고 오는 주제가 점점 심상찮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평범했어요. 처음엔 평범했어. 왜냐면 뭐였냐면 처음 주제는 그거였어요. 유로피안들이 만드는 디저트랑 동양인들이 그러니까 아시안들이 만드는 디저트랑 당도가 너무 다르다 했어. 처음 주제는. 그러니까 처음 주제는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막 하면서 뭔가 나는 이제 이견 교류의 장인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는 어떠니? 라는 그런 느낌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아저씨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고 아저씨랑 대화를 좀 해보는데 뭔가 이상해. 이 아저씨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아. 이 아저씨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길래 나는 그랬잖아. 이견 교류의 장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줬거든. 그거는 문화 차이다 라고. 그러니까 아시안들이 디저트를 달게 만들고 너희가 디저트를 그렇게 달게 만들지 않는 이유는 문화 차이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게 맞아. 왜냐면은 서양권 같은 경우에는 디저트류, 그러니까 우리한텐 디저트류야. 우리한텐 디저트류인데 걔네한텐 주식이거든. 그게 밥이거든. 걔네는. 걔네는 그걸 밥으로 먹으니까 당연히 설탕을 덜 넣지. 그쵸? 걔네는 그걸 밥으로 먹는 거니까 설탕을 그렇게 많이 뿌리지 않고 담백하게 해서 밥으로 이걸 먹지. 걔네는 그렇게 먹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게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치? 우리는 이제 쌀알을 밥으로 먹는 타입이고 그다음에 디저트류를 디저트로 먹잖아. 우린 그냥 간식으로 먹잖아. 간식으로 먹으니까 우리는 그걸 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줬거든. 그냥 cultural difference라고. 그냥 그게 문화적 차이일 뿐이라고. 너희는 그것을 밥으로 먹지만 우리는 그걸 디저트로 먹는다. 우리는 그걸 디저트로 먹기 때문에 설탕을 많이 뿌려서 달게 만들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아저씨가 내 말을 듣지 않아. 아저씨가 내 말을 듣지 않아.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니까 이 아저씨가 갑자기 그러는 거야. 그냥 내 생각은 그렇다고 하고 그냥 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했어. 인간 나랑 의견을 나누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주장을 나한테 펼치고 싶을 뿐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 그 순간에. 왜냐면은 의견을 나누고 싶은 거면은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얘기에 대해서 뭔가 자신의 생각을 다시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네 얘기를 잘 들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바로 그냥 내 생각은 그렇다고 하면서 쓱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거를 들으면서 내가 그랬지. 프랑스인이구나 하면서. 전형적인 프랑스인들, 전형적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 근데 일단 내가 들은 그 프랑스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었거든, 그게.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이 아저씨 프랑스 아저씨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프랑스인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일단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제가 들어본 모든 프랑스인들이 다 그랬어요. 걔네는 이제 막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뭐 이런 토론회장 같은 거를 살짝 하면서 서로의 철학을 나누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래야지? 관대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이제 일상화가 되어 있는 아이들이거든? 프랑스는? 그런 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나서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은 그냥 프랑스인이구나 하고 이제 넘길 수 있게 되는데 저희 아버지랑 저는 그게 돼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외국인을 좀 많이 만나시는 직업을 가지셨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제 그런 게 잘 되시는 편이고 나는 이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잘 되는 편이야. 그렇구나. 이게 문화적 차이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걸 깨닫고 이해를 하고 너랑 나랑 다른 거구나 하고 이제 그냥 쓱 넘어가는 그게 되는데 제 친구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도 교환학생을 갔었거든.
제 친구도 교환학생을 갔었는데 걔가 간 데는 미국이야. 나는 일본을 갔고 걔는 미국을 간 거예요. 미국을 갔는데 거기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걔가 프랑스인이었던 거야. 프랑스인이었다 보니까 걔는 이제 답답해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사귀었던 프랑스 친구의 화법도 내가 그 지하철에서 만났던 그 프랑스 아저씨의 화법이랑 똑같았던 거야. 얘기를 하고 내 주장,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을 펼치고 상대방이 주장을 펼쳤으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조금 더 나누거나 아니면은 네 생각은 잘 들었다. 그러면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동의를 하고 이 부분은 동의를 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우리는 그렇게 배우잖아요. 토의나 토론을 할 때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우잖아, 국어 시간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배우는데 걔네는 또 뭔가 방식이 다른가 봐. 그래가지고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 아저씨랑 똑같이 그렇구나. 그냥 내 생각은 그렇다고 하면서 이제 넘어갔다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넘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박을 하거나 내 생각은 다르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 그냥 내 생각은 그렇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래. 그냥 넘어갔대.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아버지한테도 똑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프랑스인들이랑은 상종을 하지 말아라 라고 들었어요. 걔네랑 상종하려 그러면 진짜 사람이 성격이 더러워진다고. 웬만하면 걔네랑은 상종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것도 있고 사실상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가요. 일단 이것부터 깔고 갈게. 한국이라는 나라도 굉장히 외국인에 대해서 배척이 좀 많아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한국이라는 나라도 워낙 이제 한민족의 나라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좀 차별적인 시선이나 아니면은 뭔가 이런 좀 익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그 인종차별 관련된 문제가 특히나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유러피안들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왜냐면 거기도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보장이 잘 되어 있는 나라거든?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던 나라다 보니까 본인의 그 혐오감에 대한 그 표현의 자유도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라는 나라가 굉장히 다른 유러피안들에 비해서, 같은 다른 유러피안들에 비해서 굉장히 그 차별이나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이나 이런 게 좀 세다 보니까 동양인 입장에서는 프랑스인들이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어요. 문화적 차이거든? 문화적 차이인데 이제 동양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드럽잖아. 기분이 드럽잖아. 백인 우월주의 하면서 제대로 백인도 아닌 것들이 막 하는 것도 드럽고 그렇잖아, 솔직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더 얘기를 깊게 들어가긴 좀 힘들 것 같고, 왜냐면 여기서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가볍게 뭔가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싸우자가 돼버려요. 프랑스인들이 들으면 이제 싸우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가볍게만 넘어가자면 그렇습니다. 프랑스라는 나라 자체가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다 보니 혐오의 자유도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3000부로 빠졌다.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니? 아무튼 그래서 이제 프랑스 아저씨랑 그렇게 얘기를 이제 나누는데, 딸기파이로 시작된 토론이? 토론이라고 하는 게 맞나? 딸기파이로 시작된 논의가 아시안들의 디저트 만드는 방식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렇게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 주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한국인들이 외국인을 보는 시선으로 넘어간 거예요. 솔직히 재밌잖아. 외국인이 알려주는 본인이 느꼈을 때 한국인이 외국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준다는데 너무 재밌잖아. 이거 너무 흥미롭잖아. 나만 그런가? 나는 그게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나는 이제 재밌는 얘기다 하면서 들었지. 들었는데 이 아저씨 결론이 뭔가 이상해. 뭔가 이제 왜? 뭐라 해야지? 아, 주제가 틀렸구나. 그 주제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외국인 시점에서 본 한국인 노년층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시점에서 본 한국인이 외국인을 보는 시점이 아니라 주제가 그거였다. 그러니까 외국인 시점에서 본 한국인 노년층의 문화에 대한 고찰. 약간 이런 쪽이 좀 더 맞았어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처음 질문이 그거였어. 왜 한국의 노년층은 여성 노년층과 남성 노년층이 섞여서 놀지 않느냐? 서로 함께 놀지 않느냐? 여성 노년층은 왜 여성 노년층끼리 놀고 남성 노년층은 왜 남성 노년층끼리만 노느냐? 그거였거든요, 처음은.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뭐지? 노인정 같은 데 다녀오셨나? 라고 생각을 했어. 노인정 같은 데 다녀오셨나?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네가 본 게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저씨는 내 얘기를 듣지 않아요. 내가 그 아저씨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걸 딱 깨달았어. 이 아저씨 내 얘기 전혀 안 듣는구나라고. 내가 그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으로 나온 얘기가 한국 여성 중에 어린 여성들은 자기를 보지 않는데 한국의 어린 여성들은 자신을 보지 않는다. 근데 한국의 노년층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는 여성들은 나를 본다. 나를 쳐다본다. 나는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이 남편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알아요? 아니, 결론이 이상해. 처음 주제는 분명히 왜 한국의 노년층은 성별에 따라 나뉘어서 노느냐였거든? 그게 처음 주제였거든? 그게 처음 주제였는데 갑자기 그거의 결론이 왜 한국 여성들은 그러니까 왜 한국 노년층 여성들은 나를 쳐다보느냐? 나는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남편이 없기 때문에 나를 쳐다보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얘기를 나한테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얼탱이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단호하게 부정했거든요. 아니야, 난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 절대 그렇지 않아. 그 생각은 그거는 아니야 라고. 그거를 진짜 단호하게 부정했어요. 그거는 아니다. 그 사람들이 남편이 없어서 너를 보는 게 아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했거든. 그 사람들은 네가 익숙하지 않아서 쳐다보는 거다라고. 그거를 얘기를 해주려고 했거든.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단호하게 그거는 아니다. 난 그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냥 내 생각은 그렇다고 하면서 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딱 느꼈어. 이 인간은 나랑 토의나 토론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생각을 나한테 배설하고 싶은 거구나. 진짜 배설이라는 표현이 어울려요. 그냥 본인의 생각을 나한테 주장만 하고 싶은 거야. 그 주장에 대한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거야. 본인의 주장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면서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거를 그냥 주장을 하고 싶은 거야. 나한테. 본인의 말이 통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주장이 하고 싶은 거야. 딸기 파이 때도 그랬고요. 딸기 파이 때도 그랬고 솔직히 딸기 파이 때도 결론이 이상했어요. 딸기 파이 때 결론이 뭐였냐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문화적 차이일 뿐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다고 했잖아. 안 들었댔죠? 안 듣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러니까 코리아 잠시만 나 영어 번역 좀 갑자기 언어 변환이 안 돼서 잠깐만 영어 번역 좀 그니까 한국은 디저트를 너무 달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가 너희에게 디저트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가 결론이었어요. 나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문화적 차이일 뿐이고 너희는 그걸 식사로 먹고 우리는 디저트로 먹기 때문에 우리는 디저트를 달게 만들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않고
아니, 한국은 디저트를 너무 달게 만든다. 프랑스가 너희에게 디저트를 잘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화제가 넘어갔었거든. 야, 거기서 느꼈어. 아, 인간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아, 이 인간 뭔가 백인 우월주의 냄새가 난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백인 우월주의든 프랑스인 우월주의든 둘 중에 하나는 있는 것 같았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려던 찰나 제가 지하철에서 내려야 됐어요. 내가 지하철에서 이제 내리려고 할 때 이제 나 여기서 내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일어서니까 그 아저씨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너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것 같다라고. 난 속으로 그랬지. 이게 뭔 개소리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네, 좋은 여행 되세요 하고 나왔어요. have a good trip 그러고 나왔어요, 그냥. 근데 내가 계속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거 지하철역 내가 내려야 되는 역이 좀 남아 있었으면 진짜 재밌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아저씨 하는 얘기가 재밌어, 그냥. 말하는 게 좀 재밌더라고, 아저씨가. 그리고 은근슬쩍 책임 안 지고 쓱 넘어가는 거를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승부욕이 약간 불타올랐거든요. 아무튼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퇴근길이 한번 되었었죠. 그런 즐거운 퇴근길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프랑스인은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발화점이 높아요. 화를 잘 안 내요. 이게 내 입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도 인정을 했던 거거든. 그래서 뭔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빡치면은 그거는 빡칠만한 일이다라고 애들이 생각을 해. 그러니까 자기네들보다 내가 훨씬 빡치는 지점이 높거든요. 근데 잘 안 빡쳐. 그냥 그래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넘기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개소리를 들어도, 개소리가 맞죠, 솔직히? 네, 개소리를 들어도 그렇구나, 너의 생각은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쓱 넘기는 거야, 나는. 네, 넘길 수 있는 인간인데 여러분들도 잘못하면 혈압 터질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게 뭔가 좀 이상했어요, 많이. 그래서 부디 프랑스인과의 뭔가 교류를 할 때는 조심을 하시거나 이 인간이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할지 모른다라는 걸 머릿속에 미리 깔아놓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의 프랑스인 이야기 끝! 네, 오늘의 이야기였고요. 근데 뭔가 데자뷰인데? 뭐가? 들어본 적이 있다면은 맞아, 나 이거 월요일날 얘기 한번 했었어. 들어본 것 같다면 맞아요. 저 이거 월요일날 얘기 한번 했었어요. 네, 퇴근하고 이제 알바 끝나고 나서 바로 한번 얘기를 했었어. 아니, 약간 이런 얘기. 우리나라에도 그런 인간이 많아. 본인의 생각을 마구잡이로 토해낸 다음에 그 토해낸 얘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그냥 나는 이렇다고 그러고 도망가는 아이들이 많아. 참고로 우리 방에서 그러면 강퇴야. 강퇴예요. 제가 팹니다. 우리 방에서 그러면 제가 팹니다. 그리고 우리 방에서 그러면은 제가 패기 시작하는 순간 다른 애들도 같이 팹니다. 그게 우리 방이에요. 방장도 이제 한 번씩 이성 놓고 아니 이게 맞다니까 라고 들이받으면은 님들이 나를 패요. 그럼 나는 맞아요. 왜냐고요? 맞을 짓을 했잖아요. 맞아야죠.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지. 그러면 패면은 이제 맞아요. 그리고 다른 이제 우리 타레단 분들도 마찬가지로 타레단 분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무지성으로 냅다 들이받죠? 그러면은 패 겁니다. 다 같이 패요. 본인이 그게 잘못됐다라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패요. 그거는 아니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근데 이제 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강퇴입니다. 그런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께는 본인이 나아지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께는 경고를 드립니다. 근데 없잖아요. 의지가 없으시면은
강태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방이에요. 편안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서로를 존중하고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냥 사회적으로 정해진 그런 선만 안 넘으면 돼. 그게 다야 우리는. 그냥 재밌게 놀자야. 놀자판이야 놀자판. 네, 그런 거고요. 다음 이야기는 뭐가 좋을까? 내가 어제 그 얘기를 했잖아. 어제 그 아는 사람들이 불러서 아는 사람들이 저를 불러주셔서 사회성을 좀 채우고 오겠습니다라 이제 얘기를 하고 왔잖아요. 한 분이 이제 막 타로 같은 거 보시는 분이셔가지고 타로를 좀 봤고요. 잔소리라고 하면 좀 그렇고 조언을 좀 많이 듣고 왔어요. 방송 활동에 대한 조언이나 뭐 이런 걸 좀 많이 듣고 왔고요. 뭔가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어제 그랬거든. 와, 나 이 얘기 내일 기억하면은 애들한테 해줘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미안하다 얘들아.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 전혀 제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재밌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전혀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잠시만. 그래서 맞아. 나 오늘 마카롱 사러 갔거든요. 우리 동네에 굉장히 맛있는 마카롱 집이 있어. 굉장히 맛있는 마카롱 집이 있었는데 오늘 마카롱 사러 가니까 문 닫았더라고요. 네, 문을 닫았더라고요. 왜 맛있는 집은 항상 문을 닫아버릴까? 그래서 이제 마카롱을 먹을 수 있는 집이 없어지는 바람에 제가 마카롱을 만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마카롱 만드는 방법 근데 그렇게까지 막 어렵진 않거든? 그냥 그러니까 계란에다가 설탕 뿌리고 설탕 적당량 넣고 휘핑 치고 반죽 짠 다음에 그거 말려놓고 마른 반죽 굽고 크림 만들어가지고 그 마른 반죽 그러니까 구워낸 그 반죽 사이에다가 크림 넣어서 만드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크림이랑 잼이랑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만드는 게 다란 말이야. 만드는 방법 자체는 이제 간단한데 문제는 이제 마카롱 잘못 구우면 큰일 난다는 거. 그 반죽을 잘못 구우면 큰일 난다는 거. 한데 아무튼 만드는 방법 자체는 간단해요. 방법 자체는 간단해서 그냥 마카롱을 내가 만들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어. 그리고 오늘 다이소를 가서 재료를 사왔는데 한 가지를 까먹었지. 뭐예요? 전동 그 거품기를 산다는 걸 까먹었어. 네, 부지런한 도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마카롱이라는 음식 자체가 뭐냐면요, 휘핑이란다. 그 머랭 쿠키 사이에 크림을 갖다 집어넣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사실 마카롱이. 마카롱이라는 그 디저트 자체가 머랭 쿠키 사이에다가 크림이랑 잼을 넣어가지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음식이에요. 그게 마카롱이에요. 안녕하세요 하는 거 너무 귀엽다. 아니 그렇게 귀여워도 되는 거냐고. 어이.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마카롱을 만들려면은 휘핑을 쳐야 돼요. 머랭을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머랭을 생팔로 이제 머랭을 칠라 그러면은 죽어요. 진짜로 죽습니다. 베이킹 하시는 분들 팔 근육을 한번 만져보실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베이킹 하시는 분들 팔 근육을 만져보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한번 만져보시면은 알게 되세요. 베이킹 하시는 분들 팔 근육 장난 아니시거든요. 진짜 팔 근육이 장난 아니야. 그분들 실전 근육이야. 그분들은 실압근이야. 실압근. 그래가지고 베이킹을 할 때 이제 반죽 치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머랭 치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연약한 취미로 하는 집구석 방순이는 무조건 전동으로 돌려야 되거든. 이거를 휘핑을 치는 거를.
그래서 이제 전동을 사와야 되는데 까먹고 전동을 안 사온 거야 내가. 젠장할. 그래서 이제 당장 오늘이나 내일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마 못 만들 것 같고요. 그래서 아쉬워하고 있고요.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 찬반 젓는 달고나 커피가 생각나네요. 그니까 그 코로나 시즌 때 진짜 겁나 유행했었잖아요. 뭐지? 할 거 없는 사람들이 이제 시간 때운다고 만들었는데 이거 생각보다 맛있네요 하면서 막 하던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였죠? 설탕에다가 물 넣고 그거를 1000번 젓는 거였나? 아니면은 그 커피를 1000번 젓는 거였나? 믹스커피 해가지고 그 믹스커피를 1000번 젓는 거였나요? 기억도 안 나 이제. 옛날에 달고나 커피 진짜 유행 탔었잖아요. 뭘로? 그니까 옛날에 유행을 겁나 탔는데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아요. 그래서 1000번씩 막 적고 하면서 그 뒤에 또 유행을 탔던 게 수플레거든? 수플레도 이제 마찬가지로 1000번 젓는 수플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수플레는 달걀 흰자? 머랭 치는 거랑 똑같아요. 머랭을 치는데 이제 그 친 머랭을 뭐라 그래야 되지? 머랭을 쳐가지고 그 머랭 친 거를 갖다가 후라이팬에다 갖다 구워버린 거야. 그게 그 수플레거든요. 촉촉하게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수플레인데 이거 흰자 맞나? 그냥 달걀 자체를 그렇게 거품 내가지고 쳤던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게 수플레예요. 수플레 오믈렛. 그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케이크류 만들 때도 보통 달걀을 휘핑을 칩니다. 케이크류 만들 때도 달걀 휘핑을 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울 때 얘네가 부풀어 오르더라고. 무슨 원리인지는 몰라요. 무슨 원리인지는 모르는데 달걀 휘핑 쳐가지고 이제 반죽 만들어서 집어 넣어갖고 구우면은 얘네가 부풀어 올라요. 폭신하게 부풀어 올라서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케이크나 머핀이나 뭐 그런 거를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제과의 기본은 머랭이야. 머랭 치는 게 모든 제과의 기본이야. 뭐 대충 제과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송시간 현재 6시를 넘어가고 있고요. 저희 방송시간 1시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보통 6시예요. 꿀정보? 본인이 만약에 베이킹에 관심이 있다 그러시면은 그 팔 근육 단련을 많이 하시고요. 머랭 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웬만한 베이킹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채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밀가루 채 위에 얹어놓고 탁탁탁탁 치면 돼요. 그 다음에 분량 조절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저울 하나 있으면 돼요. 근데 머랭 치는 거는 진짜 노력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제과나 베이킹에 관심이 있다 그러시면은 머랭 치고 반죽 치고 하는 그 팔 근육부터 기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제과를 하려면 팔 근육이 필요해. 그리고 우리 방송 시간은 6시까지야. 그렇나? 내가 오늘 컨디션이 괜찮아요. 여러분께서 원한다면 한 30분 정도 더 늘릴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까? 말까? 짜양! 오케이, 30분 더 하자. 30분 더 하다 가자, 그럼. 그러면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저녁 뭐 드실 건가요? 다들 저녁은 뭐 드실 건가요? 저는 참고로 방금 점심으로 알로에 음료수 한 병을 비웠고요. 알로에 음료수 이거 몇 리터짜리냐? 400ml. 알로에 음료수 400ml짜리를 점심으로 먹었고요. 저녁은 순대곱창 전골이 될 예정입니다. 집밥 먹을 듯 하네요. 집밥 좋지. 남이 해주는 밥이 원래 제일 맛있는 법입니다. 야, 집밥 하니까 생각난 건데 나 지금 우리 집에 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 밥 없으면 저거 해야 되는데? 잠깐만.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저거 밥 보러 가야겠네? 엄마 아빠 어차피 늦게 오니까. 집밥 좋죠. 잠시만요. 저 불 좀 켜고 올게요. 방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불을 안 켤 수가 없었어.
그래서 사실상 요리라는 게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내가 옛날에 이 얘기 하다가 친구한테 얻어맞았는데 내가 옛날에 이 얘기 하다가 친구한테 재능충이라고 얻어맞았었거든? 근데 요리라는 게 사실 안 해서 그렇지 하면은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근데 친구한테 이 얘기 했더니 미친놈아 나는 안 된다고 하면서 등짝 쳐맞았어요. 아니 하다 보면 된다니까? 안 된다고 네가 내 맘을 아냐고 이 재능충아 하면서 등짝 좀 찰싹찰싹 맞았었어. 아니 이게 왜 안 되냐고 니마 진짜 쉽다니까 니마. 자 니마 내가 알려줄게. 잘 들어봐. 자 마늘이랑 양파를 넣어. 양파 냄새가 겁나 올라올 때까지 양파를 겁나 볶아. 겁나 볶고 나서 거기다가 파스타 면을 넣어. 그리고 그냥 파스타 면 삶을 때 소금 넣고 그래서 파스타 면을 넣어. 그리고 소금 넣은 그 소금물을 집어 넣어. 그러고 볶아. 겁나 볶아. 그럼 끝이야. 라고 했다가 미친놈아 그걸 어떻게 하는데? 라는 소리 들었어요. 근데 국물류도 마찬가지야. 국물류도 뭐지? 별거 없어요. 다심칩 있잖아요. 다신물 칩. 요즘에 잘 나와있잖아. 다신물 칩. 물을 2컵을 집어넣고 다신물 칩을 집어넣고 끓여. 냅다 끓여. 그 다음에 싸제 소스 나온 거 있잖아요. 요즘에 싸제 소스 진짜 잘 나오잖아. 싸제 소스 넣은 거 집어넣고 끓여. 얘가 끓잖아요? 그럼 거기다 채소를 집어넣어. 끓여. 끓잖아요? 두부를 집어넣어. 끓여. 그럼 순두부찌개 뚝딱이야. 그 얘기를 해줬는데 미친놈아 나는 그게 안 된다고 라면서 등짝을 얻어맞았습니다. 억울해요. 왜 안 되는 걸까? 하면 되는데.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안 되지? 아니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냥 때려놓고 끓이면 되는데 라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등짝을 얻어맞아요. 미친놈아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라면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나는. 아니 안 해서 그런 거지 하면 돼. 왜 못해. 하면 돼 하면서. 내 친구가 맨날 냉동 음식 먹는다 그래갖고 내가 안쓰러워가지고 아니 니마 한 번만 해보라니까. 그거 그냥 다 때려놓고 끓이기만 하면 된다니까 라고 뭐지? 그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네 절규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못한다고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별로 이해를 못하는 느낌? 이해가 안 된다는 느낌? 안녕! 왔다시 등장! 네, 도토리님 어서오세요. 저녁 축하드립니다. 병장님, 저녁 축하드립니다! 병장님은 이제 자유로운 도비예요! 아, 저기, 거시기, 뭐지? 뭐라 그러냐, 여기를. 사회로 돌아오신 병장님이 계십니다. 타냐, 이번에 실크송 나왔는데, 네. 맞다, 실크송 나왔었지, 참. 실크송 언제 보지? 두근.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맞다, 실크송 나왔었지? 할까? 실크송? 실크송 사올까? 스팀이지? 스팀 맞아요? 근데 나 할로나이트도 안 해서 할로나이트부터 하고 실크송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너무 재밌어요? 정말요? 근데 할로나이트부터 하고 실크송을 해야 되나? 근데 할로나이트를 내가 할 수는 있는데 할로나이트 내가 하기엔 좀 그런 게 뭐냐면 일단 제가 할로나이트를 굉장히 많이 시청을 했고요. 스토리를 다 알고요. 컨트롤 게임을 정말 못합니다. 제가 컨트롤 게임을 정말 못해요. 그래도 되는데 아하 네 그냥 실크송을 바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러면? 실크송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신나가지고 헥헥헥헥거리고 있더라고. 할로나이트보다 어려워요 많이. 그럼 난 그걸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그거를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흑흑흑. 일단 고려는 해봅시다. 고려는 해보자. 헬로나이트를 하고 실크송을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실크송을 바로 들어간다로 고려를 좀 해보고, 지금 비싸서 가격 떨어질 때까지 존버하다가 그것도 나쁘진 않겠다. 할인할 때까지 존버 타자 우리. 할로나이트 한 번씩 할인하던데. 할로나이트는 한 번씩 할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할인할 때까지 존버를 타자 그러면. 그게 낫지 않을까? 아무튼 네 그렇고요. 할로나이트가 16,500원이니까 야 빡세다 16,500원. 근데 게임성을 생각해보면은 싼 편인 것 같기도 하고, 게임성만 생각했을 때는 싼 편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빡세긴 하다 나한테는. 나한테는 아직 빡세긴 해. 싼 할나 사서 하다가 세일하면 실크송. 할나도 세일을 좀 해주지 않을까? 한 50% 세일을 해주면은 사볼만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요. 나 항상 그거를 하고 싶긴 했어. 스컬도 히어로 슬레이어였나?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긴 했어. 근데 일단은 앙빅부터 어떻게든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무튼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벌칙뱅으로 앙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공포게임 하기로 했는데 공포게임에서 패배했어요. 공포게임 패배하고 협회가 열려가지고 앙빅 깨세요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앙빅을 하는데 내가 그걸 이제 몇 시간째 했는데 안 된 거야. 한 3시간인가? 4시간인가 했거든? 앙빅을? 앙빅 3, 4시간 했는데 여전히 일성에서 넘어가질 못해가지고요. 3시간, 4시간 했는데 일성에서 넘어가질 못해가지고 거버시갱이냐? 애들이 속 터져가지고 그냥 애교대사 하죠? 라고 넘어가서 애교대사를 했어요. 일성도 못 깼어 나. 일성도 못 깨. 일성도 못 깨가지고 애들이 그냥 애들이 그냥 애교대사 하죠? 그래가지고 애교대사를 했어요. 결국 마지막에. 애교대사랑 앙빅이 한 세트였는데 앙빅은 애들이 포기를 해줬고 그냥 애교대사를 했어요. 한 3개 정도 했어요. 셔츠를 만들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 셔츠를 만든다고 해서 그거에 수요가 있을라나 모르겠네. 지금 클립에 올라와 있는 애교가 네 맞아요 그거예요. 벌칙으로 한 거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내가 그거 하니까 시킨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 애교대사 원트에 한 사람 처음 봤대. 좀 부끄러워 했어야 됐나? 그 애교대사를 원트에 한 사람을 처음 봤대요. 왜 이렇게 잘하네요. 잘해서 짜증난대요. 약간 저런 싶어요. 근데 나도 사실 부끄러워 하기는 해.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는 괜찮거든? 할 때는 괜찮은데 해놓은 걸 이제 나한테 다시 들려주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부끄러워 뒤지는 거야. 할 때는 괜찮아요. 할 때 자체는 괜찮아. 왜냐면 대본 읽는 느낌이라 재밌거든? 할 때는 재밌는데 하고 나서 그걸 나한테 다시 들려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을 비트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몸 비트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와, 나 그거 클립 생겼길래 뭐지 하고 들어가서 들어봤다가 바로 나왔어. 못 듣겠더라. 티를 안 내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교 대사를 봤을 때 약간 쪽팔리는 게 있고 쪽이 안 팔리는 게 있거든? 근데 그날 한 애교 대사는 별로 쪽팔리는 게 아니었어. 왜냐면은 나 평소에도 그러고 살아. 그날 한 애교 대사는 별로 그렇게 쪽팔리지는 않았던 게 뭐냐면 나 평소에도 주변에 그러고 다녀. 아빠한테도 그러고 다니고 엄마한테도 그러고 다니고 사촌 언니한테도 그러고 다니고 사촌 오빠한테는 안 한다. 사촌 오빠랑 별로 안 친해서 사촌 오빠한테는 안 하는데 사촌 동생들한테도 그러고 다녀요. 뭔데 하면서 야 동생 언니랑 놀아줘 하면서 그러거든 맨날. 그거랑 약간 비슷했어 대사가. 그래서 별로 수치심을 안 느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다시 들으려고 들어가니까 못 듣겠더라.
다시 들으려고 들어가니까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쇼츠를 만들어야겠지 쇼츠. 근데 내가 동영상 그거 안 지웠나 모르겠다. 지웠을 것 같은데. 동영상 이제 방송 풀뱅 해놨던 거 지웠지 싶거든요. 내 기억이 맞으면. 그래가지고 싶어요. 목이 아파요. 젠장할. 물 좀 마실게요. 목이 아프다. 나 심지어 지금도 앙백하라 그럼 못 깰걸? 지금도 앙백하라 그럼 못 깰걸요? 앙빅 일단 그 조작키가 좀 헷갈리는 것도 있기는 한데 조작키가 헷갈리는 것도 있는데 단순한 게임인데 똑같은 데서 계속 죽게 돼. 단순한 게임인데 똑같은 데서 계속 죽게 돼서요. 앙빅 연습은 해야 되는데 하하하하. 방송 끝나고 하는 걸로? 방송 끝나고 이제 게임 좀 하고 하는 걸로. 그리고 발로란트 연습도 좀 해야 되고 싶은데 일단 다음 주에는 발로란트 방송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발로란트 그 에임 연습이랑 이런 거를 하는 방법을 이제 배웠거든. 그래서 발로란트는 아마 제가 연습을 조금 더 하고 나서 가져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닌가? 그냥 내가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거를 그냥 볼래 니네? 재미없을걸 근데? 타냐님 발로라니 FPS 자체가 처음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자면 FPS 자체가 처음이고요. 발로란트가 제 인생 첫 FPS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하기는 해야겠다라고 이제 저번에 느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연습을 좀 해보던가 하는 걸로 할까 싶어요. 다음부터 잘하는 거 바라지 않음. 근데 너무 못하니까 문제인 거지. 아무튼 그렇고요. 일단 다음 주에는 발로란트를 안 할 예정이에요. 다음 주에 그러면 게임 뭐예요? 타냐님 다음 주에 컨텐츠 뭐예요? 다음 주에 일본어 수업 할 거고요. 네, 다음 주에 일본어 수업 들어갈 예정이고요. 일본어 컨텐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맨날 하던 거 있지?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하던 거 그거 컨텐츠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일본어 수업 컨텐츠를 조금 늘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방송에 약간 메커니즘이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한데 간판 컨텐츠 같은 느낌으로다가 일본어 가르쳐주는 컨텐츠를 좀 해볼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는 제가 일본어 수업하는 컨텐츠 가져올 예정이고요. 게임은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신을 하고 싶기는 한데 원신이라는 게임 자체가 사실상 방송에서 하기에는 그렇게까지 막 좋은 게임은 아니에요. 원신이라는 게임 자체가 방송에서 하기에 그렇게까지 좋은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제 원신을 가차뱅용으로 소비를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볼까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원신 새로 나온 스토리를 전혀 안 밀었거든요. 원신에 약간 권태기 와가지고 요즘 원신을 안 했어. 아예 안 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볼까 싶어요. 이번에 새로 아마 맵 업데이트가 된 것 같던데 그 업데이트된 맵을 좀 뚫어놓고 스토리는 이제 나중으로 밀어놓고 여러분이랑 같이 스토리를 볼지 아니면은 혼자 할지. 진짜 나 스토리 보려면은 이제 그 나타 맨 마지막 스토리부터 봐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랑 같이 볼지 아니면은 혼자 볼지를 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고는 또 젤레스 존재로도 좀 하고 싶고 스타레일은 그다지 안 하고 싶긴 해. 스타레일은 원래 혼자 즐기는 맛이라서. 붕괴 스타레일은 혼자 즐기는 맛이고 젠존제는 이제 여러분께서 뭔가 그 워낙 좀 이펙트가 화려하다 보니까 보게 될 거라서
네, 어쨌든 다음 주에는 뭘 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다음 주 컨텐츠가 뭐가 될지는 미정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요. 저희 컨텐츠 저희 이제 스케줄표가 치지직이랑 디스코드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치지직 커뮤니티란에 올라가는 스케줄표나 아니면 디스코드 채널에 올라가는 스케줄표로 타냐의 다음 주 방송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타냐랑 놀러 와주시면 제가 굉장히 기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 시간 6시 20분이 되었고요. 제가 30분까지 하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목이 아파요. 목이 아픕니다. 1시간 반 동안, 1시간 반은 아닌가? 아무튼 1시간 넘게 지금 떠들다 보니까 목이 굉장히 아픈 상태라서요. 어떡해. 좀 더 무리를 해볼까? 그러는데 뭐 무리를 좀 더 해볼까? 해봐야 되나? 저녁 드셔야죠. 저 부모님 올 때까지 저녁 못 먹어요. 잘 들렸다. 라면 하나 부술까? 배고픈데. 배가 고프니까 라면을 하나 부술까요? 아무튼 저녁 먹으러 가야 돼서 자, 그러면 모두의 저녁 시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타냐는 이쯤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 고생했다고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